명퇴 후 창업에 성공하려면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시작입니다. 퇴직금을 창업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공부에 써야 합니다. 최소 7개월, 길게는 3년 동안 배워야 합니다. 컴퓨터, 외국어, 디지털 기술처럼 시대에 맞는 실력을 갖추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 공부 기간이 지나면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반드시 생깁니다. 창업은 97%가 실패합니다. 그중 3%는 욕심 없이 한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 망하지만 배움으로 자신을 준비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퇴직자는 사회가 버린 존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울 보배입니다. 지금은 쉬며 배우고 자신을 갖추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준비한 사람은 곧 다시 사회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법 시대입니다. 편법은 통하지 않고 바르게 가면 반드시 기쁨과 행복으로 보답받는 시대입니다. 퇴직자들이 공부하고 준비하는 동안 국가와 사회도 그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명퇴 후 창업에 성공하려면 지나간 것은 놓고 즐겁게 살라.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공부와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 보던 국어책을 어른이 되어서 다시 붙잡지 않듯 배움의 도구였던 것들은 때가 지나면 놓아야 합니다. 필요해서 잠시 붙들었던 것이지 영원히 매달리기 위해 잡았던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모자랐던 시절엔 신에게 의지하며 체험의 시간을 보냈지만 어느 정도 갖추고 나면 더는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신에게 매달리는 것이 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맡은 삶을 바르게 살아내는 것이 참된 보답입니다. 천신은 사람이 자기 길을 바로 걷기를 바랄 뿐 찾아오라고 요구하거나 절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말하는 하느님은 종교적 개념을 넘어 천지 대자연의 기운, 그 안에 작은 세포처럼 살아가는 우리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여러 신격에 얽매이지 말고 대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역할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떠나면 마지막 삶의 마음가짐이 그 영혼의 자리와 역할을 결정합니다. 자식만 바라보며 집착하고 가면 조상신이 되고 사사로움을 내려놓고 공적으로 살면 대신이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떠났는지가 차원 세계에서 천년, 만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깡패로 살았든 방황했든 실수했든 마지막에 뜻있고 보람 있는 길로 방향을 바로 세우면 그 삶은 뜻있는 삶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때 비로소 영혼은 거룩해집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과거 큰 역할을 담당했던 영혼들이 육신을 입고 온 존재들입니다. 정법을 열기 위해 이 시대에 온 대장들입니다. 이번 생은 윤회의 마지막 생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남은 생을 사소한 집착에 소비하지 말고 보람있고 뜻있는 일에 온전히 쏟아야 합니다.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 내가 먼저 즐거워야 합니다. 괴로운 사람이 남을 도우면 괴로움의 기운이 그대로 전달될 뿐입니다. 내 마음이 맑아지고 기뻐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남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알면 쉬운데 몰라서 어렵습니다. 사람은 원래 어렵지 않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단지 무지로 인해 스스로 부딪혀 어려움을 만듭니다. 이제는 지나간 것은 놓고 내 마음을 먼저 맑히며
즐겁고 뜻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보답하는 길이며 나와 후손을 함께 밝히는 길입니다. 지나간 것은 놓고 즐겁게 살라. 청년들의 실력 스펙 쌓기. 요즘 청년들이 실력이라 말하는 건 외국어 자격증이나 학점 관리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보충적인 실력일 뿐입니다. 진짜 실력은 현장에서 사회를 배우며 몸으로 익히는 힘입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학원이 아니라 영어로 일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이 옳습니다. 현장 속에서 일하며 부족한 부분이 저절로 채워지고 사회를 보는 눈과 통찰력이 자랍니다. 학교 공부를 마친 뒤 사회에 나와서 현장을 배우지 못하면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실력의 기준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컴퓨터만 잘하거나 요리만 잘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리를 잘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더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운전만 잘하는 기사보다 대화하고 기록하며 비서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 가지 기술로는 경쟁할 수 없습니다. 사회는 더 넓게 사고하고 다양한 능력을 조화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학교는 기본입니다. 사회에 나와 배우는 것이 진짜 공부이며 그 속에서 통찰력과 인간적인 성숙이 함께 자라날 때 비로소 실력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실력 스펙 쌓기. OECD 회원국 중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우리 사회의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은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과 의식의 문제입니다.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한 덕분에 이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 수출 강국이 되었지만 그 결실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돈이 모여야 나라가 성장하지만 모인 돈이 방향을 잃으면 결국 부는 일부에게 쏠리고 국민은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의 체제는 지식인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식인은 공부만 한 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모르고 노동자는 일만 하며 왜 이렇게 사는가를 모릅니다. 깨우친 지식인이 등장할 때 비로소 이 나라의 부가 제대로 쓰이고 국민의 삶이 함께 향상됩니다. 돈이 사람에게 주어질 때 그 사람이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한다면 낭비는 사라집니다. 허영과 불평 대신 정과 기쁨이 흐르게 되고 돈은 자연히 선한 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제 선순환이며 국민이 모두 존중받는 사회의 시작입니다. 이 시대는 선지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식을 쌓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사람. 그 깨달음의 순간 지혜가 열리고 세상을 다스릴 눈이 열립니다. 그때 비로소 개인의 성공이 아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이 열립니다. OECD 회원국 중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OECD 회원국 중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왜 국민은 여전히 힘든가? 나라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지만 국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수출은 잘 되고 기업 실적도 높아졌지만 체제가 아직 바뀌지 않아. 국민들은 물가와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따라가야 하는 구조 속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마음대로 돈을 풀 수 없습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받으면 국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순간
백신을 무료로 풀고 쌀을 주고 각종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위해 계속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업은 쉽게 돈을 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가진 자금은 비축 자원이며 국가가 어려울 때 반드시 쓰여야 하는 일종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있는 사람의 돈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돈은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되는 국가적 자산입니다. 지식인과 CEO들은 새로운 시대의 설계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많은 CEO들은 공장장처럼 운영하고 기업의 큰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거대한 자원을 어떻게 빛나게 쓸 것인가를 찾는 것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수출 중심 국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팔아 생존하는 구조는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이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경제의 30%는 새로운 구조로 전환을 준비하고 70%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며 서서히 옮겨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2차 대전 이후 누구보다 많이 고생해왔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국민에게 이제는 즐거움과 보람이라는 낙이 와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고생만 하고 낙이 오지 않으니 사회적 압박이 쌓이고 폭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즐거움은 돈을 더 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해야 즐거움이 생깁니다. 고생만 하고 보람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노동이 아니라 가르치는 일입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보람이 생깁니다. 배울 때는 아랫사람이었지만 가르칠 때는 윗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장이며 인생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노동자들이 배운 기술은 60에서 80년대를 거쳐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이미 고등교육을 갖춘 지식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옛 기술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노동자들의 경험은 국내에서는 쓰일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국내가 아닌 세계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그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글로벌 무대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성장한 전문가입니다. 이들이 해외로 나아갈 때 그 경제적 이익은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은 넓고 인류는 하나입니다. 지금 명퇴를 하고 술 한잔 들고 방에 들어앉아 있는 많은 기술자들은 사실은 세계가 기다리는 소중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는 인류가 준 기술 씨앗이며 대한민국은 그 씨앗을 잘 키워낸 나라입니다. 노동자가 즐거워지면 지식인은 기뻐지고 기업인은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순환이 일어날 때 나라가 살아납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제대로 추진하면 7년 안에 실업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가치를 못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눈을 뜨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됩니다. OECD 회원국 중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억세게 재수 좋은 자, 대, 지지리도 재수 없는 자. 세상에는 유난히 같은 일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계속 나고 병원에 가기 시작하면 자주 가게 됩니다. 벼락을 맞고도 살아난 사람은 또 맞을 가능성이 있고 복권을 한번 맞은 사람은 또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공부를 위해 격도록 설계된 흐름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어떤 사람은 사기를 통해, 어떤 사람은 대자연의 사고나 사건을 통해, 또 어떤 사람은 종교기관이나 절, 교회 같은 공간에서 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 바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기도 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수행의 자리에 놓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게 당하는 데서 시작해 원망을 하면 또 당하고 또 원망하면 다시 당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같은 주파수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복권처럼 겉으로는 행운처럼 보이는 일도 결국 그릇이 안 되면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군가의 병, 사고, 사기, 어려움이 내 귀에 자꾸 들린다면 그건 내게도 같은 공부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예 인연이 없으면 내 눈과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 파동대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미리 내 마음과 삶을 정비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와주러 갔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봉사를 찾고 다니는 사람은 그 자리를 통해 내게 필요한 공부가 열리고 있다는 뜻이며, 내가 그 의미를 모르고 자만하면 언젠가 내가 수급자가 되거나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아픈 사람에게 문병을 잡고 가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내 공부가 가까이 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상, 문병, 봉사, 사고, 사기, 병원, 이 모든 현장은 내가 성장해야 하는 과목이며 그걸 못 알아차리면 더 큰 형태로 반복됩니다. 지금 세상에 복지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사회 전체가 같은 공부를 반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보고 깨닫지 못하니 같은 파동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결국 행운이든 불운이든 모두 잘 풀기 위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내게 다가온 사건을 원망하거나 피하지 말고 내 공부구나 하고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 그 순간부터 그 흐름은 멈추거나 다른 단계로 넘어갑니다. 벼락을 맞은 사람도, 병원에 누운 사람도, 복권을 맞은 사람도, 사기를 당한 사람도 모두 벌을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삶을 깨우치기 위한 특별한 공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자연의 법칙은 단 한 치도 틀리지 않습니다. 보이는 모든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내 삶을 일깨우기 위해 정교하게 다가오는 수업입니다. 억세게 재수 좋은 자, 대, 지지리도 재수 없는 자. 기계 문명의 발달로 생각이 퇴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인류는 오랜 세월 기억하고 외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사람들은 갖고 있는 내장하드에 모든 걸 담아두고 그걸 기억력으로 버텨내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전자시대를 지나 디지털 시대로 오면서 우리는 상상과 지식의 깊이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흡수해야 할 정보의 양이 커지면서 우리 머릿속에 모든 걸 담아두기엔 용량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는 자연스럽게 외장하드 시대로 넘어갑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지 말고 비워두어야 눈앞의 사람과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억의 시대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꺼내 쓰는 시대입니다. 비움은 단순함이 아니라 더 고도화된 일을 처리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지식을 쌓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함께 쓰게끔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식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모두의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을 세상에 내놓고 환원할 때 존경이 따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공유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인본 시대에는 대접받지 못합니다. 우린 퇴화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정보의 시대를 맞아 비워낼 줄 아는 더 진화된 존재가 되는 중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퇴화하지 않습니다. 어느 세대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는 능력은 사라질 뿐입니다. 선조들의 지식과 기술은 우리가 받들고 멈춰서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라고 남겨둔 발판입니다. 과거를 높이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발전을 멈추게 됩니다. 2013년 이후 인본 시대가 열리며 지식인들이 비로소 일하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배우고 흡수하는 데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인류가 풀지 못한 문제들을 이 민족이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정법은 이 땅에서 생산될 것이고 그 가르침은 인류 전체의 길을 밝히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흔적을 남기지 못했지만 지식을 갖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부터 진짜 일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쌓이면 우리가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기계 문명의 발달로 생각이 퇴화되고 있는 것 같다. IMF와 금 모으기 운동. IMF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외환 위기는 단순히 달러 충격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방식이 방탕해진 데서 비롯된 충격이었습니다. 위기를 맞았을 때 국가와 국민이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돈을 급히 만들어 막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운영되는 근본적인 패턴과 체제를 바르게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상징적 프로젝트로는 의미가 있었지만 실제로 경제를 되살릴 만큼 큰 금액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인의 결속력을 다시 보게 된 효과는 있었지만 경제적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금만 모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집집마다 보관하던 달러를 모았더라면 훨씬 큰 경제적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근본 설계를 새롭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수출 중심 구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반 기술을 살려 사회 인프라를 재설계하고 중공업과 금융을 균형 있게 키워가는 새로운 체제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통해 배울 수 있었던 기회를 너무 빨리 덮어버렸습니다. 아픈 시기에 잠깐의 고통을 감수하고 체제를 바꾸어야 다음 위기를 막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겉만 수습하듯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덮고 지나가면 다음에는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작은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조금 더 큰 문제가 오고 그것마저 넘기면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 찾아옵니다. IMF는 우리에게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금 모으기는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데 의미가 있었지만 경제를 살린 핵심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때 못했던 근본 설계의 변화를 다시 고민하고 앞으로 더 큰 충격이 오기 전에 체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IMF와 금 모으기 운동. 신패러다임 복지. 기업은 국민의 도움으로 성장합니다. 나라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곧 백성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다 잘하면 그 총수는 국민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국민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큰일을 일으키고 어머니는 안에서 국민의 아픔을 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복지는 그 어머니의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국민이 어려우면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질 만큼 아파야 합니다. 처음에 총수 부인들은 종교 지도자나 도인을 찾아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곳을 찾아가 돕기도 했지만 그 길에는 근본적인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지혜로는 복지가 바로 설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복지의 틀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부인들이 국민의 어머니로서 진정으로 어려운 곳을 살피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연구하는 복지재단을 세워야 합니다. 복지는 아래에서 구호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바른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총수는 밖에서 경제를 일으키고 부인은 안에서 복지를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국민은 그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대기업이 사회의 힘을 모아 복지재단을 운영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회 환원입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기업이 그 힘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 이것이 새로운 복지의 길입니다. 복지는 위에서부터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국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이 나라의 복지가 시작됩니다. 신패러다임 복지. 신패러다임 복지. 이 나라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인류가 한국을 찾아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배우는 민족이 아니라 가르치는 민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지도자가 되는 길입니다. 세상에는 후진국 70%, 선진국 30%가 존재합니다. 후진국은 일거리가 부족하고 선진국은 복지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수많은 기술은 인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자산입니다. 이 기술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인류의 질서를 새롭게 세울 수 있습니다. 복지 사업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이 곧 복지이며 그것이 진정한 사업입니다. 홍익인간이란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 지도자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가지고 후진국에는 일거리를 만들고 선진국에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불쌍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한 구성원으로서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장애는 깨우침의 과정입니다.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어려움이 반복되고 깨달을 때 비로소 아픔이 멈춥니다.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른은 지적인 일을 통해 사회의 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젊은 세대가 어른을 존중하고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진정한 노후 보장입니다. 복지 수급자 역시 단순히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처럼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세상에 공헌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이 준 사명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지 현장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는 나의 공부가 있습니다. 내가 얻는 것이 있으니 그 대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의 존엄을 지키며 상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지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장애인, 노인,
복지 수급자 모두가 자기 일을 찾아 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지는 깨우침의 과정이며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바르게 찾고 실행할 때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신패러다임 복지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에 동참할 때 비로소 인류가 한국을 찾아 배우게 됩니다. 신패러다임 복지.